어떤 사람은 야 진성 내봐, 아 가성 내봐, 아 중간 내봐, 이런 게 그냥 되는 애들이 있어. 안 배워도. 근데 성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그거 there, 이 there 이것도 그냥 타고난 친구들은 이 컨트롤 능력이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자기 성대인데 자기가 잘 못 쓰는 애들처럼 이 자기 신체 부분인데 자기가 못 쓰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다 결국 근육 컨트롤인 거야. 이것도 리코더 부는 거 본 적 있음. 이게 아트빌더라는 분의 채널이고 저도 이제 쇼츠로는 자주 봤던 분입니다. 최근에 흑다이스님이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자가 경험 많은 게 뭐가 나쁘냐, 예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여러 남자들을 거쳤을 건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여자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영상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험이 많은 거는 가치가 높은 게 될 수가 없다니까. 왜냐면 오픈 채팅방에 여자가 120kg 나가든 140kg 나가든 180kg 나가든 그냥 라이트 헤비급이든 다니엘 코미어든 그냥 여자고 잖아요. 그럼 오픈 채팅방에서 깡패놀이 하고 있어. 예쁜 여성이라고 해서 경험이 많다? 그건 아니야. 오히려 여자가 경험이 많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누구나에게 허락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흑자이스님이 말한 예쁜 여자니까 경험이 많다? 이건 전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는 단정적으로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는 가치가 떨어지는 여자라고 주장하는 레드필 지식 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바디 카운트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여자, 안 좋은 여자는 아니다.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의 장점도 있다 라고 말을 한 거를 마치 제가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는 좋은 여자다, 그래서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가 안 좋은 점을 이렇게 지적하는 듯이 이렇게 논리 전개를 하시는데 이건 맞지 않죠. 일단 논리적으로는 저는 바디 카운트가 높을수록 좋은 여자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가진 모든 생각을 담아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생략이 될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말을 존나게 많이 해야 될 테니까. 그럼 저는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그냥 바디 카운트가 너무 높은 것도 그렇다고 너무 낮은 것도 별로 안 좋다, 바디 카운트가 아예 없으면 제로면 난 오히려 꺼려질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한 5명 정도 사귀고 나서 결혼을 하는 그냥 평범한 여자를 만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마 저를 좀 포장해 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가 좋다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야스를 잘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스를 많이 했는데 야스를 못하는 거는 그게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한 얘기를 조금 잘못 전달하시는 부분도 있고 좀 논리 전개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가, 그러니까 바디 카운트가 높은 게 절대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저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논리 전개는 너무 쉽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슴 운동을 하는데 뭐 누군가가 뭐 팔꿈치나 어깨 같은 게 아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은 팔꿈치랑 어깨가 안 아플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치죠. 근데 누가 장애가 있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이 사람은 팔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신데 당신의 방법대로 하니까 어깨랑 팔꿈치가 여전히 아프시네요 라고 말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분이 논리를 전개하는데 쓰는 사람이 120kg, 140kg 나가는데 만남 앱 같은 데를 통해서 야스할 남자를 구하는 그런 여자들을 예로 들면서 바디 카운트가 높은 여자가 좋은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제 기준에서 120kg, 140kg 나가는데 야스할 남자를 구하는 여자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주 안에 넣고 토론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대화가 끝나질 않겠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애 대상도 아닐 뿐더러 이상형을 얘기하는데 통계에 넣을 존재들이 아니죠. 애초에 아픈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경험이 많은 거는 가치가 높은 게 될 수 없다라고 아예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단정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마치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조금 별로긴 한데, 제가 레드필 지식에서 많이 꼴받는 게 뭐냐면 그냥 여자를 또 못 만나서 여자의 미친 새끼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를 대한민국 아니요 전 세계 모든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 생각에 동의를 하지 않는 남자들은 뭐 서위 탄남, 뭐 퐁퐁남, 습탐 럴커, 뭐 서위 중년 뭐 이런 거라고 단정시켜 버리는 게 꼴 받는 거거든요.
뭐 어떤 남자들은 야스를 개같이 못하는 여자, 경험이 없어서든 뭐 경험을 많이 했는데 통나무라서 그렇든 아무튼 야스를 개같이 못하는 여자가 너무 싫은 남자도 있을 거고, 야스 경험이 되게 많더라도 스킬이 탁월해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분이 레드필 지식 러는 아니겠지만 레드필 지식 러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알파 메일인 척 막 연애를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마치 모든 남자들이 궁극적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인간관계, 여자관계를 쌓아가는 거를 기정사실로 해놔요. 그러니까 바디 카운트가 낮은 여자, 뭐 야스 기술이 좋지 않은 여자가 좋은 여자라고 생각하는 전제 자체가 애초에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전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뭐 며칠 보고 말 거고 몇 달 보고 말 건데 난 그냥 얘가 예쁘고 야스를 잘했으면 좋겠는 거야.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야 얘랑.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하는 남자들이 매우 많죠.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할 거라도 결혼하기 전까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만나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근데 이렇게 뭔가 바디 카운트에 대해서 여자들한테 좀 불합리한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남자들이 결국에는 여자를 존나 못 만나는 남자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히려 여자 존나 잘 치고 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얘랑 결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얘가 바디 카운트가 높든 낮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얘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뭐 신체 뭐 일부분이 기능이 좋았으면 좋겠어. 뭐 가슴이 컸으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뭔 여자를 만날 때마다 바디 카운트로 가치를 뭐 매기고 이 여자가 좋은 여잔지 나쁜 여잔지 따지고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여자를 존나 만나고 싶지만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여자를 만나면 진지한 관계밖에 추구하지 않는 레드필러들의 뭔가 갇혀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좀 이 남초 사이트 여초 사이트 둘 다 마찬가지인데 존나 개같이 극단적인 예를 가져와서 갈라치기 하고 뭐 이렇게 한국 여자는 별로다, 한국 남자는 별로다, 좀 이런 것 좀 지양하면 어떨까 싶은 그런 거죠. 아니 뭐 오픈 채팅방에 140kg 나가는 후천적 면역 결핍이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야스 상대를 구하는데 남자들이 막 지원을 하고 막 이런 걸 가져오면서 우리나라 남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정신병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넣지를 않아. 너희한테 그걸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연애 얘기를 할 때 그냥 정상적이고 좋은 여자를 만나서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런 정신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가져와서 이런 사람 조심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뭔 상관인데 그게. 아예 만날 일도 없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뒤질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교류할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모쏠 레이더들은 남자 많이 만나본 여자한테 억울할 수도 있잖아. 정확하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좋은 여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자들을 많이 못 만나봤는데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들에 대한 뭔가 그 보상 심리, 자기 뭐 피해 심리 같은 거를 이입을 시켜서 좋은 여자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좀 짜쳐 보이고 그러는 거야. 저 정말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좋은 여자를 만나는 방법을 얘기하면 그런 짜친 부분이 안 나오겠죠. 자 봐봐요. 그럼 결혼할 때 바디 카운트 안 따질 거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바디 카운트를 따져서 결혼을 하진 않겠지만 결혼할 만한 여자는 바디 카운트가 애초에 정상이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 내가 요즘에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는 게 여자 얼굴을 좀 한 티어 정도 낮게 보고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려고 해라. 그러니까 내가 고졸 딱새로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없지만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뭐 재산은 얼마를 모았는지, 이 사람이 근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지라고 말을 한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좋은 인간과 관계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간을 찾다 보면은 좋은 여자는 애초에 바디 카운트가 정상이겠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매 주말마다 클럽에 가서 막 대고 다녀. 오픈 채팅방에 나 오늘 안 외롭게 해줄 오빠 구함, 이런 인생을 사는 애들이 결혼하기에 적합한 여자의 조건을 가지고 있겠냐고. 애초에 바디 카운트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바디 카운트에 매몰될 필요가 없이 그냥 좋은 여자를 고르다 보면은 바디 카운트가 정상인 여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막 도착증이라든지 막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의 남자야. 근데 7, 8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7, 8의 여자의 스펙을 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스펙이 굉장히 좋은 7, 8의 여자는 6의 남자를 만날 리가 없으니까. 이랬을 때 이 여자분이 당신을 스탑럴커질 할, 퐁퐁질 할, 본인의 바디 카운트나 과거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숨기고 결혼할 그럴 여지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눈을 낮춰서 여러분이 6점이면 6점 혹은 5점까지 에어리어를 좀 넓히고 대신에 그 사람의 조건을 많이 보다 보면 만약에 그 여자분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시고 무분별한 소비를 하지 않으셔서 자산도 어느 정도 영리하게 잘 굴려가고 계시고 사치하지 않고 이런 분이시라면 애초에 바디 카운트가 비정상적인 분일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긴 있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자를 만나는 거에 정신병이 걸린 새끼들은 여기에서 바디 카운트에만 그냥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 돋보기로 바디 카운트만 보고 흑자 새끼가 바디 카운트 높은 여자도 괜찮단다. 막 뻥뻥 설거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정상적인 인생을 정상적으로 잘 사는 좋은 인간을 만나자예요. 이 바디 카운트가 높다에 대해서도 한번 하이 바디 카운트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고 아마 그냥 일반적인 남자들은 저랑 똑같다고 생각을 할 건데 만약에 나를 만나기 전에 뭐 서너 명의 남자친구를 거쳐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보통 20대 후반 정도의 연애를 시작하면 그 여자는 전 남친이 3, 4명 정도 있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그 여자가 진짜로 사랑하는 전 남친들과 몇 번의 관계를 했든 괜찮아. 나를 만난 이후에 다른 남자만 없다면 내가 마지막 남자이기만 하면 두 번째 남자가 굉장히 정력이 좋고 병광세 적이어가지고 1년밖에 안 만났는데 막 400번 500번을 했어. 물론 그 생각하면은 조금 빡이 돌긴 하지. 이건 본능적인 거니까 약간 짜증이 나긴 하지. 근데 내가 이 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치를 평가절하할 근거가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여자보다 바디 카운트가 훨씬 낮더라도 주말에 클럽 가서 매번 다른 남자와 했다. 이거는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럴 여잔지 아닐 여잔지를 따지자.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이 여자가 살아온 인생을 보자. 그 인생을 보는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학벌이나 직업이나 모은 자산이나 생활 패턴이나 소비 패턴 같은 걸 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처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바디 카운트 이러고 있으면 나는 그냥 얘들도 무언가에 집착하는 정신병이 있다고밖에 나는 해석이 안 돼.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1년에 500번을 한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모르는 남자와 클럽에서 10명의 남자와 한 번씩 했어. 나는 그게 더 훨씬 안 좋다니까. 얘는 바디 카운트가 500이어도 괜찮고 얘는 바디 카운트가 10이어도 안 좋아. 나는 싫어. 그리고 나는 일반적인 남자들이라면 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디 카운트 10이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통 이 얘기까지 하면은 너네가 조금 싫어할 수도 있거든. 근데 이 기술 문제 있잖아. 이 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만약에 어떤 여자가 거의 매번 다른 파트너와 관계를 해온다고 치자. 뭐 주말에 헌팅 포차를 가든 뭐 클럽을 가든 뭐 앱을 통해서 만나든 한 달에 한 서너 명의 남자와 관계를 하는데 그 한 명마다 한두 번씩밖에 관계를 안 해.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이런 짓거리를 해서 정말 많은 남자를 만나도 얘는 기술이 잘 늘지 않아. 물론 아예 안 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늘 수 있죠. 그리고 뭐 타고난 부분도 있고 성향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렇게 해도 잘할 분들은 잘하겠지만 이 평균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은 기술이 잘 안 늘어요. 누가 기술이 느냐? 동일한 파트너와 많은 횟수를 진행할 때 기술이 느는 거예요. 내가 매번 다른 애랑 자는데 남자들이라면 뭐 혹시 내가 이번엔 뭐 이런 기술을 좀 써보고 싶다 뭐 이런 거에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에는 그런 애들 보통 그냥 외로워서 거기 나가고 막 이러는 거란 말이야. 마음에 블랙홀이 있어서 그걸 뭐 잠깐 동안이나마 뭐 막아보고자 나가고 아니면 몸을 그냥 헤프게 굴리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이런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생활을 하는 걸 거란 말이야. 걔들은 어차피 기술이 안 늘어. 그냥 술 처먹고 그냥 이 일반적이지 정상적이지 않은 정신 상태에서 그냥 막
그냥 일을 해치울 뿐인 거지 기술의 습득이 없어요. 근데 같은 파트너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그 훈련을 하면 오늘은 이렇게 해볼까? 자기 이번에 이 기술 좋았어. 자기도 오늘 막 좋았어. 필라테스 다니더니 감이 달라. 아 진짜 고마워. 역시 근육은 속근육이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서로 부끄러움이 없어지니까 나 어제 이거 영지가 비디오 보내준 건데 이거 한번 해봐도 돼? 오 자기 아까 그 기술 뭐야? 깜짝 놀랐어. 뭐 이상했어? 좋았어. 이러면서 사람이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많이 했는데 못하는 새끼들. 난 이 새끼들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건 정상적으로 이게 훈련을 거친 애들이 아니야 애초에.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뭐 긴밀한 파 이런 관계에서 서로의 이제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기량을 향상을 왜 시키려고 하겠어요? 내가 뭐 데뷔할 거야? 그래서 기량 향상을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다 상대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 해서 출발하는 거잖아. 남자라면 아 내가 3분밖에 못해 5분까지는 늘리고 싶어. 왜? 물론 나의 문제도 있지만 내가 기분 좋고 싶은 그런 문제도 있지만 상대를 더 즐겁게 해주고 싶어. 내 여자친구가 3분으로 만족을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까지 가보고 제시경 같은 거 찾아보면서 5분으로 좀 늘리는 방법, 7, 8분으로 늘리는 방법, 자유롭게 을 자유롭게 컨트롤하는 방법 이런 걸 왜 습득하려고 하겠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클럽 가서 어떤 남자랑 자는데 그냥 뭐 대충 하고 있어도 별로 상관없지. 근데 내 남자친구랑 사랑하는 남자친구랑 관계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기분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코어에 힘도 한번 줘보고 좀 골반도 좀 돌려보고 올라타보기도 하고 소리도 좀 색다르게 좀 내보기도 하고 발성 연습도 좀 하고 아니면 뭐 특별한 뭐 복장 같은 뭐 카스튬 같은 혹은 뭐 메이크업 뭐 이런 것들 뭐 머리 스타일 같은 걸 변화를 줘서 내 남자친구가 마치 딴이랑 자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게 해줘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약간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이 향상되는 남녀 모두에 대해서 바디 카운트가 높다고 해서 욕하고 싶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거를 그 허지웅 씨는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참 올바르다. 참 잘 자랐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반대로 해프게 다니고 병적으로 그걸 하고 기술은 늘지 않고 그냥 했다, 안 했다,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한 명이랑 했다, 두 명이랑 했다.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막상 결혼 상대한테는 갈고 닦은 잠자리 안 해주는 이유는 손오공이 뭐 야무차하고 싸우는데 속사이언 변신을 하냐? 그러니까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물론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희도이 하다고 생각해. 근데 루피가 어디 잔잔바리 싸우는데 니카니카 써야 돼? 기아 포스 써야 돼? 기아 세칸도에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너도 문제가 없는지 한번 돌아봐. 내 여자친구가 분명히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 통로로 듣건데 굉장히 잘한다고 들었는데 왜 나랑 할 때는 힘을 숨길까? 생각을 해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 싸 보이기 싫다. 내가 과거에 습득한 이 기술들을 내 남자친구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나를 되게 볼 것 같다. 그래서 안 쓴다. 숨긴다. 남자 관계가 굉장히 적은 것처럼 거짓말 쳐서 결혼을 한 경우에도 일부러 숨기겠죠. 근데 내 남자친구가 너무 bab이라서 죄송합니다. 너무 bab이라서 내가 힘을 쓸 겨를조차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 내가 악력이 한 10쯤 돼. 그래서 한 8 이상 내가 악력을 줘버리면은 진짜 막 불러진다는 애들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막 힘 빼줘 살려줘 막 이런 수준의 애인 거야. 근데 내가 남자친구를 만났어. 사랑은 해. 근데 악력 지금 2 줬는데 애가 3분 컷이 났어. 악력 1로 해야지 얘가 그나마 좀 한 5분은 해. 이랬을 때 이 여자를 과연 탓할 수가 있을 것인지. 손오공도 기뉴 특전대랑 싸울 때 기숨김. 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임. 타고나는 부분이 솔직히 강하긴 합니다. 노래랑 비슷한 거예요. 솔직히 노래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래 관련된 얘기 1분만 할게.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늘 노래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자 어떤 사람은 야 진성 내봐 가성 내봐 중간 내봐 이런 게 그냥 되는 애들이 있어. 안 배워도 뭐 진성, 흉성, 반가성, 가성 뭐 그 붙었다 떨어졌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압이야 이게 두성이야 이런 게 그냥 시키면 바로 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성대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그거 이 zeal 이것도 그냥 타고난 친구들은 이 컨트롤 능력이 좋아요. 이게 근데 이게 노래를 못하는 것처럼 자기 성대인데 자기가 잘 못 쓰는 애들처럼 자기 횡격막인데 자기가 자유자재로 못 쓰는 애들처럼 이 자기 신체 부분인데 자기가 못 쓰는 애들이 있어. 이것도 다 결국 근육 컨트롤인 거야. 이것도 리코더 부는 거 본 적 있음.
당구공 부시는 거 본 적 있음. 어린 친구들 믿지 마십시오. 저 다 구랍니다. 당구공을 왜 부셔 이 새끼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저 새끼는. 마음에 블랙홀 있는 애들은 마음에만 있는 게 만족이 안 돼서 블랙홀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런 건가. 근데 저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자를 보통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 자체를 하면 안 되고 이거 솔직히 고치기도 엄청 어려워요. 이거 고치기도 정말 어려워. 이거 저도 이제 허지웅님께서 옛날에 아주 옛날에 마녀사냥 시즌 1 할 때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수차례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저도 막연히 느꼈던 거를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 사람 여자였죠 이라고 이제 워딩을 이제 저도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고요. 그 만족을 모르는 여자. 근데 그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남이 노력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이었나요? 그 판관 보청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 여자들 특인데 3, 4, 5 모여 그리고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아는 남자의 얘기를 꺼내면서 걔가 어제 무슨 행동을 했다 걔가 어제 무슨 말을 했다 그럼 여자들 기준으로 그 남자의 언행이 몇 점짜리인지 점수를 매기는 게 이 여자들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냥 3, 4, 5 모여서 하는 짓거리가 그거야. 옛날 분들이면 특히 더 그냥 숨 쉬듯이 그걸 합니다. 뭔지 알죠? 옛날 분들이라고 치면은 시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옆집 철수 엄마를 만났어. 그 선자리에서 골목길에서 1시간 반 동안 얘기해. 근데 뭔 얘기해요? 저 옆집에 저기 남편이 뭘 했네. 저 집 옆네 뭐 했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1시간 반 동안 남욕을 해. 그리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남 뒷담화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남 뒷담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인 거지. 근데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남을 평가를 많이 해. 남자들이 많이 모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제 나이쯤 되면은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여자 얘기는 좀 점점 줄어들어 가고요. 돈 얘기, 뭐 주식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어서 뭐 부동산 투자하는데 뭐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더 상대적으로 자기 인생에 아무런 하등 도움도 되지 않지만 남들의 행동을 욕하고 비판하면서 얘가 지금 몇 점짜리 행동을 했는지 점수 매기기를 좋아하는 판관 보청천 일을 이제 사실상 거의 평생 한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는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한테 무언가를 계속 갖다 바쳐야 돼. 블랙홀이기 때문에 계속 뭘 쳐넣어야 돼. 근데 만족이 안 돼. 500만 원짜리 백을 갖고 싶었어. 그걸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야 얘는. 근데 어떤 남자가 선물을 해줬어. 한 3, 4일은 행복해. 길면 한 일주일까지는 행복해. 근데 곧장 인스타를 켜고 7, 800만 원짜리 백을 메고 있는 자기 친구 사진을 보자마자 불행해져. 그리고 엊그제 500만 원짜리 백을 사준 내 남자친구의 감사함은 싹 날아가 버리고 왜 내 남자친구는 7, 800만 원짜리를 못 사줄까? 일주일 만에 불평불만을 시작해요. 결혼할 때는 내 남편 직업이 상타치야. 행복했어. 결혼하고 좀만 지나고 나면은 옆집, 결혼한 내 친구, 뭐 멀리 아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남편은 뭐 연봉이 1억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불행해져.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남편한테만 그러냐? 애한테도. 처음에 애 태어났을 때는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해. 너 쳐다만 봐도 너무 행복해. 나 너한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3살 되면 영어 유치원. 5살 되면은 벌써 이제 사교육 알아보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때 학원을 한 달에 막 10개씩 보내고 애가 처음에 반에서 5등 들었을 땐 잘했다 이러면서 막 치킨 시켜주고 피자 시켜주고 다음에는 5등 하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너는 왜 1등을 못하니 이런 사람이랑 함께 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어. 저도 요즘에 이제 아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찾아본단 말이야. 행복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한테는 일관된 기준으로 어떤 교육을 하든지 뭐 꾸짖던지 칭찬해주던지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기준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칭찬받겠지?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칭찬받겠지? 라는 행동을 했을 때 혼이 나버려. 그럼 애가
겁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나 이래가지고 혼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 아빠가 혼을 안 내. 아니면 역으로 칭찬을 해. 저번에 혼냈던 건데 이번엔 칭찬을 해. 이런 기준이 없는 교육 방식이 아이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블랙홀이 있는 사람을 피해라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만족을 몰라. 그리고 지가 안 하고 남이 자기를 채워줘야 하고, 블랙홀이 자기 블랙홀에 들어갈 걸 지가 구해오겠냐고.